24일까지 부분 폐쇄를 결정한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신규 외래 환자를 받지 않고 방문객들의 병문안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2차 메르스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삼성서울병원에서 옮기려고 하는 환자를 다른 병원에서 받지 않으려고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지금 삼성서울병원 상황 좀 전해주시죠. 예, 삼성서울병원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현재 이곳엔 대형 차단 벽이 설치가 돼서 병원으로의 진입 및 방문이 모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 같으면 외래 환자들이 상당히 붐볐을 시간인데요. 지금은 간간히 지나다니는 차량만 보일 정도로 상당히 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 소식을 접하지 못한 일부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되돌아가는 일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또 응급 환자를 옮기기 위한 응급차도 병원 이송 요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아침부터 꿈쩍도 않고 멈춰선 모습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수술을 제외하고는 수술 및 응급 환자 진료도 모두 중단했습니다. 의료진 및 확인된 사람이 아니면 병원을 드나들 수 없고 외래 환자도 받지 않는 등 방문객까지 제한한 겁니다. 폐쇄 여파도 우려가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병원에선 메르스 감염 우려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2,944명을 전수조사해서 감염 증상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TV조선 김진호입니다. 자, 계속해서 메르스 관련 얘기 전문가와 살펴봅니다. 최병목 월간조선 편집장,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어떻습니까? 삼성병원, 서울병원이 자만심이 초래한 결과다. 이런 얘기들,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 수칙을 안 지켰다는데요. 진짜 그렇습니까? 기본 수칙 중에 몇 가지 안 지킨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이 시초, 그러니까 1번 환자를 확진한 이후에 정부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조가 잘 돼서 방역에 대한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했는가에 대한 것을 나중에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 알려진 3가지 부분에서만 지적을 해드리면 첫 번째 격리 조치에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그 격리 조치에 미흡하다는 것이 과연 그 전에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으로 세웠던 2m 근접 접촉의 기준에서 격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 격리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이 또 있고, 그다음에 14번 환자가 그 평택 성모병원을 경유해서 왔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의료원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방치됐던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14번 환자를 발견한 다음에 확진한 다음에 삼성의료원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유의 깊게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기침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비에서. 그다음에 그 이송 직원은 또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비정규직이지만 환자 접촉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 관리 조치가 원활히 잘 되었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삼성병원이 그래도 이제 국내 진짜 인류병원 아닙니까? 인류병원이고 게다가 14번 환자도 나타났고 그 전부터도 계속 뭐 이 병원을 좀 폐쇄를 일찍 해야 된다. 하지만 이 삼성병원에서는 모든 격리자를 다 자기네가 다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하지만 리스트 밖에서 나타나는 환자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 삼성병원이 그러니까 정부의 뭔가 치외법권으로 그렇게 해서 간주가 되면서 좀 내버려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좀 열애 아니었느냐, 국가 방역망 체계에서.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국가 방역망에서 열애됐었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저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죠. 일방적인 주장이고, 아니 물론 저희도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확실하게 그럼 열애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지금 아까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초창기에 삼성서울병원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정보 공유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에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에는 사실은 접촉자, 이 근거리 접촉자는 모두 다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뭐 자택 격리를 시키든가 아니면 뭐 치료를 받게 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엉성한 조치였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초래했느냐? 몰라. 이것도 제가 추측입니다만은 저는 뭐 열애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삼성병원은 메르스 확산 방지보다는 사실 자기들의 어떤 그 우리나라 뭐 최고의 병원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명성의 흠집 가는 거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겁내했던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말한 대로 근데 그래서-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잘할 수 자만심이 있다 아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걸 예. 숫자를 너무 크게 하면 예. 우리 그 병원에 명예가 있으니까 자존심에 이걸 좀 스크래치가 예. 간다고. 축소하자 이거죠. 예. 그래서 축소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숫자를 놓치게 된 이런 결과를 아니 초래했던 근데 것이 전 아닌가 싶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이 네. 전 감염학회 이세상이시고요. 삼성서울병원이 지금 대한민국 2위 지금 규모의 병원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환자들을 방치하고 이렇게까지 방역을 정말 게을리하고 이게 전 이해는 안 가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병원장이 너무 잘 아는 전문가인데 사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것도 사실 뭐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냥 지금까지의 드러난 사실만 이렇게 조합해서 대충 관측 예상을 해보면 그 부분도 우리가 메르스라는 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의사 여러분들 이렇게 뵙기도 예, 하고 예. 얘기도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실체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뭐 신동경이니까, 2m 내에서만 감염이 된다고 그러지만 2m 밖에서도 감염되는 분이 있고 예. 공기 감염하면 안 된다는 게 뭐 다수설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분들도 그렇죠, 계시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정확하게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자기네들 명예를 보호하려고 네. 하다 보니까 아하. 의도적으로 무언가 메르스를 자꾸 무시하고 네. 이거 뭐 저 정도만 해도 아마 예. 이 확산이 안 될 거야. 이제 거기에서 바로 자만심 얘기가 나오는 아니 거죠. 맨 처음에는 네. 실체를 몰랐으니까 그런다 쳐요. 하지만 나중에는 구급차 이송요원 구급차 이송요원회 같은 발열 증상이 있었는데도 9일 9일 동안. 넘게 계속 일을 했고 의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사도 역시 계속해서 진료를 했고 이거는 명백하게 삼성서울병원에서 처음엔 몰랐다 치지만 나중에는 제대로 좀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병원의 책임과 예. 당국의 책임이 공존하는데 예. 병원에서 책임질 부분이라는 건 지침대로 잘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감염내과의 권위자분이 삼성병원 의료원장으로 계시고 예. 네. 그분이 그걸 몰라서 안 했을 리는 없고 어떤 지침에 맞는 방역 체계를 했을 텐데 저희가 하나 아쉬운 부분은 전문가들과 저희 협회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이 병원 내 감염은 공기 중 전파에 준해서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병원 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WHO의 진료 지침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고 하지만 처음에 우리 방역 단계에서 2m 근접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근접된 사람에 한해서 격리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꼭 병원의 책임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하신 의료진의 감염, 네. 그다음에 이송 직원의 감염, 그로 인해서 앞으로 확산이 된다 그랬을 때 병원의 책임을 또 묻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오늘 예. 조선일보 사설에도 나왔는데요. 사실 병원의 문제도 병원의 문제지만 삼성의료원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이 삼성그룹 차원의 수익의 이 압박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폐쇄를 늦췄고 그리고 병을 확산시킨 게 아닌가 이런 정말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제 우선 이송 환자가 이송 요원 같은 경우 그것도 이제 아웃소싱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삼성병원의 정직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 그런 사람까지도 전수조사해서 뭐 격리시키고 하면 거기에 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기타 병원 문 닫으면 또 뭐 엄청나게 용역업체 이런 것도 돈, 예. 있고 문 닫는 거에 따른 당장의 뭐 손실, 예. 그다음에 네. 이미지 손상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아마도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자꾸 뭐 이렇게 축소지향으로 예. 대응을 해나갔던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마침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잠잠해졌으면 괜찮은데 슈퍼 전파자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이 문제가 점점 확산이 되니까 지금은 감당 불능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메르스로 인한 위기 상황을 맞아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메르스 첫 발생지인 경기도에서 이 메르스와의 전쟁을 지금 선포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메르스 환자 최다 발생지인 이 경기도 최근에 좀 환자 수에는 그닥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동안에는 환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됐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저희가 하여튼 총력을 다해서 협력을 통해서 기관 간의 민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 물샐 틈 없는 이 방어막을 펴놓고 있습니다. 어허. 지금 지사님 이번에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뭐 박원순 서울시장도 주장을 했지만 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가 뭐 사태 키웠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기에 그런 정보 공유가 안 됐던 거는 사실이었고요. 네. 경기도는 그러나 이 며칠 지난 이후부터는 줄기차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아예 질병관리본부에 사람을 파견했고요. 질병관리본부예요? 예, 경기도에 파견을 해서 그때부터는 아예 그 같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네. 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초기 이후에 조금 실패를 빚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이 네. 관리가 됐던 주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박원순 시장은 저기 한밤 긴급 브리핑에서 복지부하고 연결도 잘 안 되고 거기서 정보도 안 주고 그래서 그냥 뭐 자기는 이걸 발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의. 저희도 초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줄기차게 정부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고 조금 또 그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같은 네. 분들이 또 이 가교 역할을 해주셔서 정부하고의 협력이 초기 며칠 이후에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남지사님도 한밤에 좀 긴급 회견이나 아니면 좀 박원순 시장처럼 좀 더 긴급하게 어제 같은 경우도 예. 이제 삼성 서울병원 관련해서 특별조사장 꾸리자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뭐 평택 성모병원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단 꾸리자 이렇게도 뭐 미리 좀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안 그러셨어요? 저는 하여튼 뭐 다 상황이 그때하고 좀 뭐 조금씩 달랐을 테고요. 저희는 정말 중요한 거는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 모두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야지 조금이라도 지금에서는 이렇게 서로 공조하는 게 깨지면 네. 실제로 대책이 잘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장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정말 네트워킹이 잘 돼서 예. 자발적으로 병원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서울시는 이게 자발적으로 네트워킹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뭐 브리핑을 하거나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그거는 제가 예. 그 구체적인 뭐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예. 아마 정보 공유가 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자체별로 다르겠지만 저희는 하여튼 이렇게 교육청과도 같이 처음부터 협력을 했고요. 이 단체장으로서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제일 전국에서 큰 시도잖아요. 네. 자, 이게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주 공격적으로 한밤에 긴급 브리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립니다. 뭐 공격적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사후적으로 결국 이 브리핑으로 인해서 메르스 공포만 확산됐고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같은 단체장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보 공유가 안 돼서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예. 네. 그런 면에서는 뭐 박원순 시장이 말씀하신 게 나중에 또 이렇게 정책을 바꾸는데 계기도 됐고요. 그렇지만 또 뭐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는데 저희는 하여튼 이것을 조금 서로 힘을 합해서 저희는 지금 뭐 여야 간에도 연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병원 원장님들,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경기도 교육청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하게 된 것이 초반에 아무도 모를 땐 저희도 실패를 했죠. 그러나 예. 그 이후에는 최근까지 보면 뭐 저희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이렇게 협력 체제를 해서 간 게 네. 그 안정적으로 접어들게 된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연결을 해봤습니다. 최 편집장님, 지금 뭐 경기도는 그래도 그나마 안정세를 가졌다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삼성 서울병원이 서울시 관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계속 성토를 하고 그 와중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박원순 시장을 검찰에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 변호사를 하셨으니까 뭐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기자라면은 사실 팩트에 입각해서 그 관측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당연히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그 35번 삼성병원 의사, 예. 의사 환자의 경우에도 사실 정확한 그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얘기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때 본인도 인정하셨죠, 박원순 시장. 인정하셨고 결국 재건축조합에 그때 1,500명 갔는데 거기서는 환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격리도 네. 다 해제됐죠, 이제. 네. 그렇죠. 격리도 해제됐고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좀 무리했던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여기 얘기했던 삼성서울병원은 열애였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부분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열애인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은 들 수 있지만 예. 네. 열애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박원순 보기에는 시장이 브리핑 하실 때요. 본인이 법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강제 폐쇄 권한을 이 자치단체장도 갖고 있다. 그래서 삼성서울병원 그렇습니다. 폐쇄 언급도 사실 뉘앙스를 하셨거든요. 그럼 아니, 본인이 그럼 그렇게 다급했으면 정부에서 안 하면 본인이 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심하면은 폐쇄할 수 있는 권한도 다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그런 권한 행사보다는 자꾸 뭐 정부에 촉구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오늘 아침에 아침 네. 소리라고요. 이제 하트경을 중심으로 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흑색 선전을 일삼고 그로 인해서 계급 갈등까지 조장했다.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제 메르스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로 또 계급 갈등을 조장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인재 최고위원 또 그렇게 네네.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책임 부분은 사실 법률적인 책임은 잘 모르겠는데 예. 왜냐하면 뭐 박원순 시장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서울병원 의사를 뭐 음해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다 공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책임 부분은 아마 상당히 면책은 될 것이고 네. 그걸 지금 삼성하고 워낙 좀 악연이 좀 그렇죠. 예전부터 있으셔가지고. 그 뭐 참여연대 활동할 때부터 예, 예. 그러셨죠. 근데 여하튼 지금 초재선 의원들이 얘기했듯이 무슨 흑색 성전을 일삼는다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과도한 해석이고 정치적 발언이다. 그 무리한 예. 해석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 발언이나 기자회견 네. 순수성 정도는 적어도 그거는 인정해야 되지 인정해줘야죠. 않겠느냐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부회장님 지금 이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에 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다른 대형 병원에서 삼성병원에서 오는 환자들 안 받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일부 대학병원에서는요. 음압병실 이거 지켜라. 삼성서울병원 환자들 그리고 메르스 환자들 여기 못 들어오게 여기 그냥 딱 사수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확인하지 못한 이야기지만 아까 네. 보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의료원 자체에서도 24일까지는 기존의 외래 환자 중에 특수질환, 네. 예를 들어서 신장 투석을 한다거나 그렇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그다음 방사능 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각 주치의별로 환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예. 그 전원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정보 공유를 위해서 네트워킹을 해서 예. 삼성의료에서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해서 그 환자에 대한 정보를 새로 다른 진료받는 병원에 넘겨주겠다는 예. 얘기를 네. 들었고요. 얼마 전에 그 병원협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타 의료기관 이송 시에 그 네트워킹하는 문제와 예. 그다음에 타 기관 전원 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병원협회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실 부분은 없을 것이다. 저희도 생각을 하지만 만약 예.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요? 병원 네트워킹을 더 해서 네. 이 환자들이 과연 정확한 정보 공개가 된 상태에서 확진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진료를 못 받는 불이익은 없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아니 근데 생각합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가 나타날 때마다 네. 그때마다 잠복기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지 예, 않습니까? 맞아요. 원래 어제였어요. 네. 어제였는데 지금 24일로 또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맞아요. 앞으로 확진자 나타날 때마다 계속 잠복기를 연장을 한다면 네. 박근혜 대통령 지금이 고비라고는 하셨지만 이게 진짜 고비가 그러면 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저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마지막 환자 발생 시점부터 2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예. 제가 볼 때는 3차 감염에서 4차로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예. 이 마지막 시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하지만 이 메르스라는 거 지금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젊은 사람은 감염이 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기 지금요. 때문에 젊은 사람 감염인 경우에 다시 한번 이 유전자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형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유전적으로 변형이 없다 그러면 예.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안심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예, 아니 예. 저번에 만약에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해봐야 된다는 다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2차 감염 예. 이후에 아. 14번 환자 이후의 예. 감염자에 대해서 예, 예, 한번 예.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아. 여기에 대한 정보가 신속히 공개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학조사와 이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다시 종합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줬을 때 예. 이런 불안감들이 해소될 것이고요. 지금 환자 숫자의 추계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예. 앞으로 이 3차 환자 발생에서 다시 감염자가 발생할 수가 예. 있기 때문에 슈퍼 감염자에 대한 길목을 차단해주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슈퍼 감염이 될 수 있는
그 감염원을 발견을 빨리 하고 그분들의 어떤 감염 통로가 되는 길목을 미리 차단해야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예방의학 하시는 전문가들의 소견이고요. 저희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 여부를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셨네요. 지금까지 최병목 월간조선 편집장,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